6.3절 처리장치. 처리장치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연산기에서 계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절에서는 처리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연산기에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또 레지스터로 저장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지스터 전송 언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배우면서 이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 전송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5장에서 배운 4비트 레지스터죠. 여기가 데이터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이네이블이 있고 리셋이 있고 클럭이 있죠. 리셋은 이게 0이 되면 이 출력을 0으로 만드는 비동기 리셋 신호고요. 클럭은 클럭이 인가될 때 이 입력을 출력으로 적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네이블은 적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죠. 이네이블이 1일 때만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고 이네이블이 0일 때는 이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비트 레지스터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뭐 8비트 레지스터건 16비트 레지스터건 32비트 레지스터건 이 데이터 비트만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동작은 다 똑같습니다. 레지스터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Q1이고 Q2니까 이 레지스터를 R1이라고 하고 이 레지스터를 R2라고 하겠습니다. R2라고 이렇게 하고요. 동기순차 회로니까 클럭은 다 똑같게 이렇게 들어가죠. 클럭은 여기도 들어가고 다 똑같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셋도 다 똑같게 들어갑니다. 동기순차 회로에서 클럭과 리셋은 공유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비트인데 선이 4개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여기다 4 이렇게 써서 이건 4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4비트, 이것도 4비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T1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그 R2죠. 이게 R2에 이네이블 단자에 이렇게 T1을 연결했습니다. T1. 이것은 제어 장치 안에 있는 타이밍 신호 발생기에서 만든 거예요. 타이밍 신호 발생기에서 만든 게 이 T1입니다. 잠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 타이밍 신호 발생기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여기까지 한 주기, 이렇게. 크게 본 주기입니다. 크게 본 주기가 이렇게 4개씩 이제 어떤 동작을 이루어진다고 보면 T1이 요거죠. 한 주기 안에 시간을 4개로 나눴을 때, 스몰 T1이 지나가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신호 요겁니다. 요 T1. 그러니까 이 T1을 지금 레지스터 2에 R2에 이네이블 단자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1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어 장치에서 와서 시간 구간 T1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T1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R1의 출력이 R2의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R1에 여기가 R1이니까 레지스터 1번이고 이게 레지스터 2번입니다. R2 그래서 R1의 출력을 R2의 입력으로 선을 이렇게 이었죠. 선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의 타이밍 신호 T1을 갖다가 R2의 enable 여기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 현재 이제 시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구간이라고 보고요. T0, T1, T2, T3마다 어떤 동작을 한다고 보고 현재 이 출력이 11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100. 여기 요 출력이 여기 값이 1100이다. 이렇게 110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여기 1100. Q1의 출력이 1100이니까 여기에 1100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T1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네이블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 1이죠. 요 T1일 때 1이 되는 이런 신호죠. 클럭은 매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이 일로 적재가 되는데, 이 레지스터에 보면은 이네이블이 1이고, 이네이블이 1일 때, 여기 직전 값이, 여기에 직전 값이 직후로 나온다, 이렇게, 직후로 나온다, 이렇게 있죠. 이네이블이 1일 때 클럭이 올라가는 요 직전 값이 직후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입력 값이 1100이니까, 요 1100이 T1, 요 구간이 지난 다음에 Q2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값은 처음에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X라고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 X라고 봤고, 그래서 여기 있는 1100이 이 Q2로 나타나는 것은 요 클럭이 올라갈 때, 클럭이 딱 올라가고 나면 이게 이네이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100은 요 뒤로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T1이 1일 때 콜론 앞에 있는 거는 조건이거든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레지스터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1이 1이죠. 여기 T1이 1일 때 R1의 값이 R2로 적재가 된다. R1의 값이 R2로 복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로적으로 보면은 이 타이밍 신호는 제어 장치에서 와 있고, 이게 올라갈 때 여기에 있는 입력값,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입력값이 T1이 지난 다음에 이쪽 R2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R1의 값을 R2로 적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레지스터의 내용을 다른 레지스터로 복사하는 거죠.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회로랑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R2로 적재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가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리셋하고 클럭은 다 똑같이 연결이 되죠. 이거는 동기순차 회로의 특성이니까 이건 다 똑같게 연결이 되고요. 현재 이 Q0, R0, 레지스터 R0의 출력이죠. 이게 출력을 숫자 5라고 봤고요. 숫자 5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R1의 출력은 6이다. 여기는 5가 들어가고 여기는 6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산기가 덧셈기죠. 병렬 덧셈기가 있는데, 이 병렬 덧셈기는 조합 논리 회로니까 이게 값이 들어오면 약간의 딜레이가 있은 후에 두 개를 더해서 11이라는 값을 이렇게 내놓고 있죠. 그래서 벌써 여기는 1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그 R2의 이네이블에 이번에도 또 제어 장치에서 T1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구간인데 T0, T1, T2, T3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T1이 요 때만 1이 되는 신호죠. 이게 지금 여기 R2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이 R2에는 여기 클럭이 올라가기 직전의 값이 직후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직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Q2의 초기 값은 일단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값이 11이죠. 1012를 10진수로 읽으면 11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럭이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11이 여기에 레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글로 표현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R0의 값과 R1의 값이 더해졌고, 더해진 값이 R2로 적재가 됩니다. R2로 적재가 되는데 언제 적재가 되느냐? 시간 T1이 1일 때. 그러니까 요 T1이 1일 때. T1 구간이 지날 때, T1 구간에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R2로 적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지스터 안에서 병렬 덧셈이 일어나는 회로입니다. 이게 회로고 타이밍까지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버스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가 버스입니다. 여기가 이게 버스입니다. 이 부분이 버스고, 이게
레지스터 입력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지스터 입력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버스입니다. 현재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고요. 요 구간 동안에 현재 이 Q0 레지스터 R0의 출력을 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 값이 5입니다. 5. 여기 값이 5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여기 있는 입력을 이 버스로 연결을 하든지 끊던지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이게 끊어져 있는 거고, 이거 1이면 이어져 있는 겁니다. 0이면 끊어져 있고, 1이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T1 구간에서 요 RB0가 T1입니다. 여기가 T1이죠. 여기가 요 구간. 그래서 다른 때는 생각하지 말고 요 구간 보면은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요 구간 여긴 다 0입니다. 0. 요 시간 동안에 이 넷 중에 하나만 1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만 1이 된 거죠. 여기만 1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 순간에만 이렇게 딱 연결이 되죠. T0 구간에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여기 이 버스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 값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건 여기가 다 0이니까 이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거니까 다른 거는 영향을 안 주고 한순간에 하나만 이 입력 신호를 이렇게 버스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T1 구간에 요 값이 버스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 버스로 빠져나오면 이 값은 이게 다 공통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요 구간에 T1 구간에 이 값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T1이 여기도 이네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T1이 여기도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어 장치에서 만든 T1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두 군데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두 군데 이렇게 동시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요 직전값이 직후에 R2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직후에 R2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T1이 여기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두 개 동시에 돼 있으니까 여기 R0 출력이 버스로 나타나고 이 값이 이렇게 돌아서 일로 들어오고 T1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 일로 출력이 되는 거죠. R2로 출력이 돼서 이게 0101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버스 구조에서 T1일 때 R0의 값을 R2로 옮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T1 제어 신호가 요 버퍼를 이네이블 하는데 쓰여야 되고 요 레지스터를 이네이블 하는데도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버스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동작을 T2 구간에서 R3에 있는 값을 R1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T2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T2 제어 신호에서 만든 T2 구간이니까 이때 1이 되는 신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R3의 값이 이렇게 요 구간에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서 R1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여기를 또 T2로 연결하는 거죠. 여기를 T2로 연결하면 그러면은 T2 구간에 R3의 값을 R1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보면은 이 4개의 시간 구간 동안에 하나의 레지스터의 값을 다른 레지스터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만 이 버스로 연결하지 않고 버스에는 지금 여기만 연결이 돼 있고 얘는 외부에서 이렇게 신호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것은 이 시스템 외부 이 레지스터 외부에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R3에다가 적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번에는 T0 구간에 외부에서 온 신호를 R3로 적재하고 T1 구간에 R3의 내용을 R1으로 적재하는 이 두 가지 동작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T0가 연결되어 있죠. T0. 그리고 여기 외부에 1100이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R3는 T0가 지나면서 이 값이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1100 이렇게. 그걸 타이밍 신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외부에 익스터널에 이제 1100이라는 신호가 들어있고 T0인 구간에 여기가 1이죠. 1이니까 현재 여기 Q3에는 Q3가 여기 있죠. Q3는 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값이 이렇게 적재가 됩니다. 1100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T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T1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여기 빠져나오죠. 이 값이 여기 빠져나옵니다. T1 구간에 여기가 이렇게 빠져나왔고 이 값이 R1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뺑 돌아서 이게 1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T1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기 T1은 이 값을 버스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이네이블에 있는 T1은 이 값을 레지스터 1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다른 레지스터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연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버스가 두 개입니다. 버스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버스가 두 개입니다. 버스가 두 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을 A버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B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A버스, B버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연산기가 있고요. 연산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R버스입니다. R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4개가 있는데 레지스터마다 이 출력을 A버스에다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 위에 버퍼가 이네이블 돼야 되고 B버스에다 연결하려고 그러면 아래 버퍼가 이제 이네이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R0의 출력이 5고요. 5고 이것은 위에 버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위에 제어 신호 T1이 1일 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R1의 출력은 이 아래의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갖다가 이네이블 해서 같은 시간대에 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요 B버스에다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제 B버스에다 뽑아놨죠. 이걸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 Q0의 출력은 5인데 이게 1일 때 이 값이 여기를 통과해서 A버스로 나옵니다. A버스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6인데 여기 Q1의 출력은 6인데 이것도 T1일 때 B버스를 통과해 가지고 B버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1 구간에 여기는 5고 여기는 6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버스는 5, B버스는 6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덧셈기니까 덧셈기는 이제 그 순간에 더해서 결과를 내놓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더해져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이 피드백이 돼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이 피드백이 돌아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R2에다 적재할 거예요. R2. 그래서 여기 R2의 이네이블 단자가 또 T1에 1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또 1이 되어 있으니까 이 더해진 값이 이렇게 해서 R2로 딱 적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여기서 레지스터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더한 값을 이렇게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산기가 기능이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A버스의 값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A 더하기 0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A 더하기 0 이렇게 한쪽 값을 0으로 둘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값이 그대로 통과되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더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어장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어장치 구조는 레지스터들이 있고 버스가 두 개가 있고 연산기를 통해서 제어장치가 아니라 실행장치요. 처리장치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한 레지스터들이 있고 레지스터들이 모여있는 걸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가 두 개가 있고 버스 둘 중에 하나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고요. 연산기를 통해서 계산값을 다시 또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의의 레지스터 간에 더한 것을 다른 레지스터로 적재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